주택 시장은 항상 이제 갭이 이렇게 메워지는 거다. 네. 안 따라왔던 곳은 그 뒤에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네. 최근에는 양극화 또는 차별화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원인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급 과잉이 지난 몇 년간 이제 공급 과잉이 있었어요. 공급 과잉은 2015년도에 많은 건설사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왜? 2014년까지 분양가 상한제에 묶여가지고 분양을 안 했던 회사들이 2015년도에 분양가 상한제가 딱 풀리니까 와! 그러면서 이제 분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 분양했던 게 3년이 지난 2018년 작년부터 입주가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입주가 엄청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공급량이 빠진 거고, 그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 겁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이제 공급과잉이에요. 그런데 그게 공급과잉이라는 게 모든 지역에 똑같이 공급된 게 아니잖아요. 네. 건설사 입장에서 땅이 있는 곳에 이제 공급을 했을 때니까 공급이 많은 지역이 있고 공급이 적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많은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고 공급이 적은 지역은 집값이 이제 그동안에 안 떨어지거나 올랐던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차별화는 바로 공급 과잉에서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그런 걸 더 심화시킨 게 바로 이제 정부의 파리 조치예요. 파리 조치를 포함한 이제 정부의 조치들이죠. 그래서 정부가 사실 보면은 정책을 이렇게 100점짜리 정책이 아니거든요. 지금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을 정도로 정책이 지금 현재 뭐 양극화를 더 많이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 조치는 뭐 양도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리 조치라는 게 솔직히 이제 어떤 거냐면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팔라는 조치잖아요. 자, 그게 다주택자한테 집을 팔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냈을 때 사람들이 그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까지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10채를 갖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10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이제 10채 갖고 있어. 그럼 다주택자가 집을 팔라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팔겠죠. 그럼 10채를 팔겠죠. 그러면 한 채를 팔았을 때 그게 얼마 남고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전세금하고 매매가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집을 샀을 때 전세를 끼고 샀을 거 아니에요. 10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전세가하고 매매가의 차이가 돈이 생기잖아요. 현금이. 팔면 그 1억 원의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10채를 팔게 되면 10억의 돈이 남았죠. 그러면 10억의 돈 갖고 뭘 해요?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자, 정부에서는 말해서 다주택자 집을 파세요까지 얘기했죠. 거기까지 팔까까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채를 팔았어요. 그 다음에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정부에서는. 10채를 팔았어. 그러면 그 돈 갖고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요. 스테이크 사 먹지 않아요. 그 돈 갖고. 또 뭘 하겠어요? 집을 사는 거예요. 집을 사는데 아까 다주택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10채를 사면 안 되지. 한 채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저 다주택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은 한 채를 갖다가 거기서 보면 사는 거예요. 한 채를 사는데 그러면은 1억짜리 사게 되면 나머지 9억이 남잖아요. 네. 9억 갖고 또 스테이크 사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0억이 생기면 그 10억 갖고 집을 사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싼 집이에요, 비싼 집이에요? 비싼 집. 비싼 집이죠. 싼 집 10채를 팔아가지고 비싼 집 한 채 사는 겁니다. 다주택자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이코로 뭐냐면은 고가주택에 투자하세요라는 얘기하고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파리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자기가 했던 얘기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현상이 옛날에 참여정부 때도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그때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 별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주택 하지 마세요. 그러는 고가주택에 올 겁니다라는 얘기가 동의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팔고 나서 뭘 할 것인가 한 번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대책을 내쓴다면 그러면 이 대책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 번만 생각하면 그런 조치는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파리 조치가 있는 한 양극화는 계속 벌어집니다. 아, 예. 그게 그거고. 예, 세 번째. 예, 세 번째는 이제 그 수요층이 달라지고 있어요. 수요층이 뭐냐면은 옛날과 달리 20대, 30대에서 집을 살려는 계층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아니 우리 같은 젊은이들이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긴 게 아닌데 왜 금수저가 그렇게 많나? 물론 금수저도 있긴 하지만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아니고서는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 내가 회사에서 과연 얼마를 버틸 수가 있을 것인가, 또는 여기서 보면 주식이나 딴 대안이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돈 몰리면서 30대가 사는 게 제일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은 시기가 지금이에요.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 9월까지 통계를 보면은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하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집을 많이 사는 계층은 40대와 50대가 집을 많이 사는 계층이죠. 예. 근데 서울의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 9월까지 통계를 내면은 30대가 제일 집을 많이 샀어요. 서울 집을.
서울 집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도 30대가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보면은 그거 언제 모아서 집을 사라고 하지만은 또 다른 30대들은 집을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아까 30대가 사는 거하고 양극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비싼 거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 30대가 사는 경우는 투자 패턴이 달라요. 투자 패턴이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50대, 이제 40대는 중간에 낀 세대니까 50대 또는 60대 같은 경우는 경험에 의해서 투자를 해요. 네. 경험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중개사를 통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보면은 전화하죠. 김 사장님 좋은 매물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지 않죠. 이 여사님한테 전화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동네에 3억에 거래되는 건데 2억 8천짜리 금매가 나왔어요. 이거 2천만 원 싼 거예요. 와서 빨리 오세요. 지금 빨리 안 오면 딴 사람한테 넘길 거예요. 그러면 그분 김 사장님 넘기지 마세요. 내가 할게요. 이런 투자라는 거죠. 자, 근데 아까 그 대화를 했던 김 사장과 이 여사는 어디 살고 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어떤 소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강원도에 살고 계시다 그러면 뭐 전라도나 경상도에 모를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지역 위주의 투자를 하셨다는 거죠. 네네네. 50대, 60대는. 그런데 30대는 그게 아니라 옛날에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대학을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던 사람들이 당연히 대학을 가려면 학원을 공부해가지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얻으려면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수강생 보면요. 20대, 30대 비중이 굉장히 옛날보다 높아졌어요. 절대수도 많아졌지만 그 비중도 가보시면 와,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어디서 돈이 나서 저걸 듣나? 수강료가 비싼 게 아니라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많아졌는데 그분들이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보면 아까 같이 제가 얘기한 것 같이 무조건 입지 떨어진 새 아파트라도 입지 떨어진 데는 사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쭉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 같이 이제 가가지고 덜컥 아까 같이 김사장님 뭐 전문배우면서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를 만한 지역, 오를 만한 데다가 하는 거니까 호불호가 딱 갈린다는 거죠. 그 지역에. 네. 그러니까 투자 가치 있는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투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왜 그러냐면 한 채 살더라도 오를 때다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쏠림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양극화가 당분간 벌어지는 이유가 세 가지. 첫 번째는 공급 과잉, 두 번째 정부의 정책, 세 번째는 지금 투자 패턴, 투자 연령층이 젊어졌다는 거. 그 세 개 때문에 당분간, 그러니까 내년도 2020년에도 양극화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